어서 와. 아주 오래 기다렸어. 나의 이 작은 연구소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물론이지. 내가 조급할 이유가 없잖아. 모든 게 순조로워. 너희도 예정대로 찾아왔고. 아까는 산드로네와 아를레키노, 이제는 너희까지.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많군. 그 두 아가씨를 찾는 거라면 내가 말해주지. 아를레키노는 연구소로 들어오자마자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산드로네는 방금까지 여기 서서 나한테 큰 소리로 따져댔지. 언제나처럼 예의라곤 찾아볼 수가 없더군. 그래도 의외긴 했어. 그 산드로네가 남을 신경 쓸 줄 알게 되다니. 너희와 가까워지면 다 이렇게 되나? 하지만 연구원에겐 좋지 않은 일이야. 객관성이 떨어지거든. 그건 말이지. 자칭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드는군. 자칭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 연구원인 네가 이 둘의 차이를 모르진 않을 텐데. 나도 직장 동료로서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우리 같은 자에겐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지금 나의 위치를 네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너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뒀어. 글쎄, 벌써 미지의 신의 발걸음을 따라 신세계로 떠났는지도 모르지. 넌 교양도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지만 친애하는 산드로네, 네 부하들에게 화풀이하진 않겠어. 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으니까. 물론 폐하의 분부는 명심하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게 지금 내 목표랑 충돌하진 않아. 그럼 나는 하고 싶은 실험을 하는 것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우리 내기할까? 내 말이 네 주의를 돌리려는 거짓말인지, 아니면 내 말이 전부 사실이고 네 부하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지. 지금의 나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세웠어. 모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너에게도 마찬가지야. 떠나려 한다면 말리지 않을게. 어쨌든 우리는 좋은 동료 사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산드로네까지 이 세계의 인간을 신경 쓰게 될 줄이야. 정말 안타까워. 자기 중심적인 게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고작 실험 설계국 하나를 지키려고 나서다니. 그렇게 무른 성격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 체면? 난 달의 정수 2개를 손에 넣었어. 나머지 하나도 완성이 머지않았지. 신세계의 신이 될 나에게 체면을 운운하다니. 우습기 짝이 없군. 내 눈엔 이 세계에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인간도 수두룩해. 하지만 난 자비롭게 그들의 존재를 용인해주고 있잖아. 너희에게 날 후회하게 만들 힘이 있다면 말이지. 아를레키노, 저들이 널 동료로 여기는 건가? 네가 부수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연구일 뿐이잖아. 항복보단 도망이 현명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눈치가 빠르군. 안심이야. 이곳에 간판 메뉴나 먹고 가지 않겠어? 여기가 마음에 안 드나 보군. 그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낯설군. 못 알아볼 뻔했어. 안녕, 여행자. 눈치챘나? 이건 완성된 새 달이야. 원시 달의 정수 2개와 인공 달의 정수 하나지. 경계하고 있군. 아주 좋아. 그 경외심을 유지하도록 해. 방금 전투에서는 아주 훌륭했어. 언제나처럼 용감하고도 무모하더군. 용기는 영웅의 상징이고 무모함은 진취적인 자만이 쓸 수 있는 월계관이지. 널 비꼬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생명체는 겁이 많거든.
알아챘군. 어때? 내가 직접 만든 다리지만 꽤 그럴싸하지 않아? 환각보다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으면 해. 참 아름다운 마을이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거리는 문단속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더군. 이런 풍경을 좋아할 테지. 네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아니면 현실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걸까? 그럼 한번 대답해봐. 태어날 때부터 좋은 꿈에 빠져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겐 꿈과 현실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역시 너는 아직 이 모든 것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태평한 질문이군. 내가 널 붙잡은 게 그냥 볼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오, 그 사실을 안다니 기쁘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수메르였지. 아, 그리워라. 시간 참 빠르네. 너도 나도 많이 성장했어. 아를레키노와 산드로네가 너와 손잡은 건 전혀 놀랍지 않아. 넌 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로 녹아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널 영웅이라고 칭송하지만 넌 그게 다가 아니지. 참고로 이건 칭찬이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지. 난 연구원이고 연구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연구원의 의무거든. 하지만 네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 지금 우리는 대립관계가 아니야. 난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생각해봐. 타르탈리아, 아를레키노, 카피타노, 콜롬비나, 심지어 산드로네까지. 그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면 나랑도 할 수 있겠지. 안 될 것도 없잖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만 사귀고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만 붙어먹으란 법 있나? 우리라면 더 성숙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거야. 설마 네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우정이나 이성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네가 인정하는 자는 다 어느 정도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일걸. 도덕, 뜻, 이상.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와 타인 사이에 남는 건 서로의 이익뿐이지. 내가 너와 나누려는 얘기도 서로의 이익에 관한 거야. 좋은 질문이야. 대답하기 전에 나도 같은 질문을 하지. 콜롬비나와 너의 협력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달의 정수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어. 난 콜롬비나보다 더 완전하고 이 인공 정수 역시 티바트에게 배척당하지 않았지. 신분과 혈통은 구세계의 영광이지만 콜롬비나가 영원히 티바트에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족쇄기도 해. 반면 네 눈에 강도로 비치는 나는 이 점을 극복했지. 새 달의 신인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원하는 게 있다면 왜 나와 상의하지 않지? 나를 비난하는 건 내 화를 돋우기 위해서인가? 그럼 말해줘야겠군. 내가 아까 말한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과거 미숙했던 나는 가끔씩 작은 좌절에도 실망하거나 분노했었지.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 네가 나에게 맞섰을 때처럼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부자가 거지를 붙잡고 다투지 않듯 나도 이제 그런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아. 인간 사이의 관계는 기껏해야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는 달라. 너와 나의 관계는 더더욱 다르지. 나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전에 없던 시야를 얻었고 너 또한 평범한 존재가 아니니까.
강림자, 내가 너에게 세계를 보여주마. 서고, 걷고, 뛰고, 앉고, 눕는 것, 가장 일반적인 행위지. 하지만 인간은 왜 꼭 이래야 하는 걸까? 걷는 대신 하늘을 날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지? 너의 자격과 경험이라면 천리 아래의 생명, 죽음,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4대 집정관이 존재한다는 걸 알겠지. 칼에 찔리면 출혈이나 감염으로 죽고, 호수에 빠지면 괴롭게 익사해. 늙은 자는 고독하고 고독한 자는 늙어가지. 이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도 똑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 이 4가지 구분은 세계를 형성하고 인간을 속박했어. 하지만 정작 그녀들은 그 틀을 벗어나 하늘이 내린 권능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지. 인간은 공평을 원하지만 세상이 언제 공평했던가?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생명의 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 거지? 누구에게 우리를 구속할 권리가 있지? 이 육신의 한계는 부정할 수 있어. 절대적인 강자가 된 기분이 어때? 육신이 영혼과 사고에 가하는 속박은 상상을 초월하지. 쓸모없고 원시적인 눈을 버려야만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어. 과거의 우리와 너희는 어찌나 편협했는지. 세계의 궁극적인 답은 생사시공보다 먼저 존재했던 새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난 그걸 통해 실험의 가능성을 봤어. 억압받은 본성, 추방당한 권능, 그리고 통죄된 영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수많은 이야기를 접한 평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 하는 쪽은 대개 악역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더군. 오래전 아카데미아에서도 누군가 비슷한 사설을 남긴 적이 있어. 난 그 말을 아주 좋아했고 그런 역할을 맡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 광기 어린 자는 외람되다며 짓밟혔고 초월한 자는 무례하다며 채찍질 당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겁 많은 생물은 두려움에 날 따르지 않았지. 하지만 너도 보다시피 실험의 모든 희생엔 의미가 있었어. 나는 너에게 전과 다른 신기한 것들을 줄 수 있지. 나는 악역이니까. 너 자신에게 물어봐. 서로의 이익은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연결고리야. 너도 어쩌면 악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 완벽하고 깨끗한 것에 무슨 가치가 있지? 쉽게 부서지는 데다 지루할 만큼 단조로운데. 차라리 결함투성이 인격으로 신의 심장을 바꾸는 게 나아. 불굴의 악당이야말로 진정한 탐구자야. 분명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지. 넌 특별하다고. 그래. 나는 내 악행과 사욕, 탐욕을 숨기지 않아. 진정한 연구자라면 나처럼 해야 진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처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티바트를 연구하고 있자니 점점 따분해지더군. 넌 세상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모험 속에서 다양한 순간을 겪었어.
오해받거나 수배를 당하기도 하고 매일 가장 평범한 일을 반복하기도 했지. 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 친구 판탈로네가 주는 몇 푼 안 되는 보수를 받았어. 승패와 상관없이 싸우고 찾아다녔지. 계속해서 말이야. 너도 지겹다는 감정을 느껴봤을 텐데 이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지루하지 않나? 뭐가 다르다는 거지? 나도 열심히 살면서 관심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 재미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데 인공달의 정수라든지 말이야. 봐, 콜롬비나의 타고난 특별함도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야. 물론 내 눈엔 화날 일도 아니지만 콜롬비나가 너에게 해준 일을 나라면 더 잘해줄 수 있어. 난 네 여행의 최종 목적을 알아. 넌 네 가족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여행의 종착지에서 그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 맞지? 모른다고 해서 돕지 못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난 당장이라도 네 오빠를 끌고 와서 답을 주게 만들 수 있어. 아니, 우쭐대는 게 아니야. 새 달의 힘으로 가능하니까 장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는 넌 왜 이 세계를 여행하는 거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단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서? 시간을 들이고 고난을 헤치며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로 네가 원했던 것인가? 그냥 미지의 답에 등 떠밀려 나아간 건 아니고? 넌 친구가 많지. 하지만 그 중에 네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이 무얼 갈구하는지 신경 쓰는 이가 있던가? 네가 원하는 게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들이 정말 모를까? 난 달라. 난 사려 깊은 사람이거든. 내 실험에 참여해주면 너의 무의미한 발버둥과 여정을 끝내주지. 나샤 마을은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아니야.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사람도 꽤 많지. 긴장하지 마. 다른 뜻은 없어. 단지 네 여행의 시작점으로 삼을 곳을 고른다면 어디가 좋을지 생각한 것뿐이야. 아니면 켄리아 같은 곳으로 보내줘야 하나? 새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군.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도 지금의 나라면 재현할 수 있어. 넌 그냥 보기 싫은 거야. 그게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나 미지의 답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협력자가 되려면 상대가 약간의 온정은 느끼게 해줘야겠지. 잠시 후면 너도... 응? 이런... 당신... 가만히 있어. 네 안에 이물질이... 빨리도 도망쳤군. 아, 미안. 너는 몰랐던 것 같지만 방금 네 친구가 네 머릿속을 훔쳐보더라고. 어때? 그 여자가 지금 네 상황을 알고 있을까? 굳어버린 건 아니지? 난 그냥 네 시간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서 네 친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 염탐꾼을 잡아내면 더 좋고. 시간 조정. 이건 아주 흥미로운 능력이야. 네가 눈을 감는 순간 시간은 아주 두터워져서 이 세상 가장 무거운 매질보다도 끈적하게 변했지. 네가 눈을 감았다 뜨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어. 하지만 이 한 달은 타인에겐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없지. 이건 오직 신만이 가능한 일이야. 아니. 방금 건 시범 테스트에 불과해. 난 실천파거든. 솔직히 이 힘은 아직 제어가 어려워. 잠깐만 재울 생각이었는데 한 달이 되어버리다니. 시간의 권능은 섬세하게 다뤄야 하나 봐. 화난 거 아니지? 한 달로 잘못 조정하긴 했지만 오차가 크진 않았잖아. 1년이나 10년, 100년씩 어긋났으면 어쩔 뻔했어. 수만, 수천 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넌 아직 인간을 잘 모르는군. 인간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물이야. 체감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만 이해할 줄 알지. 내가 널 여기 일주일 동안 앉아있게 하면 사람들은 너의 고충을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 기간이 100년, 1000년, 만년이 되면 너무 큰 숫자는 의미를 잃게 돼. 사람들은 네 고통을 체감할 수 없으니 자연스레 널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 티바트에는 신이 있다지만 결국은 평범한 인간이 절대 다수야. 유한한 수명과 나약한 육신. 이런 구조를 가진 그들이 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긴 수명과 특별한 출신을 가진 넌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 이류가 배척되는 건 필연적인 일이야. 가끔은 내가 다 안쓰럽다니까. 이 세계는 널 그렇게 부려먹어 놓고 그 지고한 권능으로 네 작은 소망 하나 이뤄주질 않잖아. 세상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하지. 난 그런 너에게 약간의 특권을 주려고 해. 강림자인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리를 되찾게 해주는 거지. 책임 없는 쾌락을 느껴보지 않겠어? 개미 뭉개든 남을 없애는 거야. 통으로 남기든 조각내든 머리를 뽑든 팔다리를 분지르든 다 네 마음이지. 날 믿어. 네가 원하는 삶까지 단 한 걸음이면 돼. 세계 창조는 최고 등급의 실험이야. 난 이 위대한 단계까지 올라왔지. 그곳에서 난 신이자 신성한 생명의 종으로서 진리를 듣고 거룩한 일을 행할 거야. 신의 실험실, 이 완벽한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해. 평범한 인간은 널렸지만 강림자는 드물지. 나는 첫 번째 손님으로 너라는 격조 높은 감상자를 골랐고 네가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어. 생각은 다 했나? 첫 만남 때보다 많이 성장했다만 네 마음속의 고집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그건 족쇄만 될 뿐이야. 성의의 표시로 내 기준을 좀 낮춰주지. 덜 고상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을 줄게. 그럼 너도 훨씬 편해질 거야. 그래도 아까보단 저항이 덜하군. 때를 읽을 줄 아는 자는 참된 이익에 끌리는 법이지. 아니면 내 연구소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 저번엔 급해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 아까 그 질문 말이야. 난 영웅은 뒤를 노리지 않지. 아무래도 난 영웅이 아닌가 봐. 그것 참 슬픈걸. 그럼 이제 새로운 얼굴인가? 흥미롭군. 보아하니 다들 며칠 동안 잘 지냈나 보군. 내 입장에선 잘된 일이야. 실험 대상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기대한 보람이 없거든. 그러니 너희의 끈질김에 감사를 표하지. 아무리 수준 차이가 난데도 마땅한 존중은 보여야겠지. 조물주란 자비와 은혜를 아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럼 너희를 끝내기 전에 이 세계에 나의 강림을 알리도록 할까? 실험을 시작하지. 미안. 네 동료를 잡아갈 의도는 아니었네. 너에겐 여전히 선택권이 있어. 나에게 순종한다면 네 친구들 끊어주지. 상당히 괜찮은 거래가 될 수 있겠어. 너희가 발버둥 치려고 뭔가를 꾸민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버티진 못한 모양이군. 너희는 콜롬비나를 데려오고 싶겠지. 근데 산드로네는 어디 있지? 설마 너희 산드로네한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건가? 흥미로워. 그 별난 두 녀석과 너희가 이토록 깊은 관계를 맺었을 줄이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도 한때는 콜롬비나를 동생처럼 여겼어. 우인단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지냈지.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콜롬비나가 내 실험에 참여하지 않다고.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지. 대체 뭐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까? 너무 슬프지 않아? 내게도 여동생이라는 가족이 생길 뻔했는데 갑자기 미움받아 버리다니. 뭐 부정하진 않아. 다들 이 구닥다리 연극에 너무 몰입하고 있어. 이 세계는 정말 썩어 빠졌다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올바른 답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대로 널 죽여야 한다니. 난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 나와 손잡지 않겠어? 10가지 셀 동안 결정하도록. 하나, 둘, 셋. 산드로네? 이거 의외로군. 이런 높은 곳까지 올라오다니. 잘 왔어. 마침 여행자와 협력을 논의하던 중이었거든. 널 보니 정말 낭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랬지? 모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네가 제발로 나를 찾아왔으니 그 기회를 낭비한 셈이. 하던 일부터 정리하고 네 술식을 천천히 손봐주려고 했는데 뭐 직접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지.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군. 평생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고철덩어리인가? 술식 연산이 너무 느려. 산드로네. 성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다니.
수단을 가리지 말았어야지. 이게 바로 너의 패인이야. 의견 하나 묻지. 누구부터 없애줄까? 안 고르는 건가? 선택권을 양보해줘서 고마워. 이건 놀랍군. 직장 동료로서 유언은 들어주지, 산드로네. 소원 같은 건 없니? 딱히 없어. 하지만 절대로 싫은 건 있어. 죽어버려. 저래. 너희의 완벽한 패배다. 봐! 기계 창조물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 살짝만 건드려도 망가져버리지. 산드로네가 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뭔가를 발명했대도 본인이 죽어버리면 체내의 술식도 멈추고 마라. 물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칭찬할 만해. 옛 동료로서 그 집념에 찬사를 보내지. 자, 이쪽으로 와. 내 옆에 서도록 해. 방금은 카운트가 끊겼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힘과 권능을 똑똑히 이해했을 텐데 왜 더 완벽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지? 나랑 말 섞기 싫은가? 오늘은 평소와 달리 과묵하군 그래. 그럼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산드로네 말이야. 걘 예전부터 그랬어. 남을 절대 믿지 못하고 연구 성과도 공유하지 않았지. 솔직히 말해서 장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방대한 정보 속에서 세계식을 뽑아내고 최적화한 건 실로 놀랍더군. 하지만 산드로네는 결국 아무도 믿지 않았어. 이 술식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실행하게 했다면 너희에게도 신랄 같은 희망 정도는 있었을 텐데. 고집 세고 미련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정말 내키지 않는다니까. 변해?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지? 더 저항할 생각인가? 너희는 이미 졌어. 아니, 지는 건 당신이야, 도토레. 뭐지? 내 술식은 계획을 90%까지 완성하고 너희와 콜롬비나를 연결할 거야. 그 후 술식의 성과를 여행자에게 보낼게. 나머지 10%는 너희가 어떻게든 달을 끌어내려야 해.
난 내 몸을 달빛으로 바꿔서 노드크라이에 뿌릴 거야. 내 영혼은 여기 남겨서 미래의 동료들에게 알릴 거고, 그리고 새 달의 권능은 서리달에 숨길래. 내 몸과 내 영혼, 새 달의 권능이 다시 모이면 그땐 오랜만이야. 나 돌아왔어. 정말 감동적인 재회야. 하지만 약자끼리 어울리는 이 정도면 기뻐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 다시 마음껏 발버둥치도록 해. 그리고 그대로 익사하자.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구는 무지하고 편협한 것들. 지금의 운명에 만족하는 거냐? 이 싸움은 운명이랑 관계없어. 이건 내 친구, 내 가족. 네가 빼앗은 터전을 위한 거야. 시시해. 약자들이나 서로 의지하면서 위안을 찾지. 너희도 곧 알게 될 거다. 운명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게 내 실험품이 될 테니까. 그렇게 두지 않아. 오늘 달이 다시 의사들을 비출 거야.